2021년 2분기 텐센트 실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82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426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이익의 각 분기별 변화 양상과 성장률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매출 이익 절대액 금액은 매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은 3분기 연속 하락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정부의 감독 규제 문제를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성장률에 있어서는 기저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이후 성장률의 회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각 부문별 성과와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430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매출 비중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2%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분야는 매출 419억 위안, 매출 비중 30%, 성장률 작년 동기 대비 40%를 기록하여 가장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NS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90억 위안, 매출 비중 21%, 작년 동기 대비 9%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 분야를 보면 매출액 228억 위안, 매출 비중 17%, 작년 동기 대비 23%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분기별 사업부별 매출 비중과 변화를 살펴보면 게임과 핀테크 및 비즈니스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던 게임 분야와 새롭게 중점 사업으로 키워가는 핀테크 및 기업 상대 비즈니스 부분이 매출의 양대 기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장 큰 요인은 핀테크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 호조를 들 수 있습니다. 화면 그래프의 가장 상단 녹색 부분의 성장 속도를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챗 사용자와 유료 구독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챗 사용자는 총 12억 5천만 명이고 유료 구독자는 2억 2,900만 명으로 유료 사용자 비중이 18.3%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사용자와 유료 구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료 사용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이커머스 선두 기업의 지분 투자 및 협력으로 텐센트 생태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위챗 사용자 12억 명 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고, 스마트 인더스트리 솔루션 부분에서는 스마트 헬스, 스마트 리테일, 위챗 워크, 텐센트 미팅 등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테일 부분에서는 메이트한 디엠핑이나 VIP.com 등 여러 선두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와 협업으로 전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고, 위챗 워크나 텐센트 미팅, 텐센트 문서 등으로 B2B 사업을 차세대 중점 성장 전략 중 하나로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부분으로는 위챗, 텐센트 클라우드, 위챗 안의 미니 프로그램 등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클라우드 부분 실적 성장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 SNS 부분을 통한 게임과 광고 부분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개월 포워드 PER 차트와 12개월 포워드 EV EBITDA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을 기초로 한 PER 변화 차트를 보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률은 약간 둔화가 되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로 인한 급격한 주가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장률 둔화와 정부 규제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불안한 투자 심리로 인한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VI TDA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EVI TDA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많이 씁니다. EV가 의미하는 바는 자본 플러스 부채이고 EBI 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을 빼기 전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주주, 은행, 누구 돈을 썼든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현금 얼마나 벌고 몇 년이면 은행빚 다 갚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겠니? 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 그 수치들도 2016년 이래 최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두 가지 수치만으로 투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주가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죠. 현재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투자자들의 이탈 등 많은 외부적인 악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비싼지 싼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자료로 여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텐센트에 대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구글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7월 최근 강력 매입 추천이 13곳이고 매입 평가가 23곳, 유지 평가가 1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요약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노무라증권, 중국광대증권, 세 곳 증권사의 텐센트 실적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21년 2분기 실적 리뷰, 플랫폼 규제와 상생을 추구한다. 감독당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적극 순응하는 자세는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이 생각하는 텐센트 기업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소폭 상회, 매출 1382억 위안, 작년 동기 대비 20% 성장,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426억 위안, 작년 동기 대비 29% 성장. 참고로 패트셋 컨센서스는 매출 1385억 위안,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326억 위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이 바라보는 텐센트 사업 3가지 중점 사항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2C에서 B2B로 사업 확장 가속화와 위챗 레버리지 효과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챗과 SaaS 서비스, 위컴, 텐센트 미팅, 텐센트 다큐 연계로 기업 대상 비즈니스 영역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업부의 매출 성장 호조 가운데 핀테크 클라우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왕자 영용, 발로란트, 클래시 오브 클랜, 천의 명월도 등의 성장이 화평 정예의 부진을 상쇄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미성년자 게임 제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참고로 법정 휴일 게임 2시간 제한, 12세 이하 유료 결제 제한 등입니다. 2분기 16세 이하 청소년의 중국 게임 매출 비중은 2.6%, 12세 이하 비중은 0.3%로 공개. 따라서 해당 정책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광고 매출은 228억 위안, 작년 동기 대비 23% 성장. 소비재와 자동차 광고 증가가 교육 관련
광고 감소를 상쇄. 도쿄올림픽 기간 텐센트 생태계의 통합 마케팅 수요 증가도 실적 성장 견인. 핀테크 및 비즈니스 매출은 419억 위안, 작년 동기 대비 40% 성장, 분기 대비 7% 성장. 클라우드 사업의 SME, 중소기업 서비스 강화로 향후 디지털화에 따른 PaaS, SaaS 수요 증가 전망. 세 번째 의견은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 필요. 감독당국의 인터넷 플랫폼 산업 규제 관련 글로벌 빅테크 규제는 이미 대세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인정. 동사는 각 규제기관의 산업별 정책 분석 필요성 언급. 회사는 지속적으로 합법한 업무를 입증하고 당국의 규제가 회사의 장기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클라우드, 게임, 쇼폼 동영상 플랫폼 등의 성장에 주력할 것. 단기 실적도 동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 또한 공동부여 프로젝트를 위한 500억 위안 재투자 발표. 먼저 발표된 것과 합산할 때 총 1,000억 위안 규모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발표하였고요.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 리스크 심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호한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주가가 부진하다. 12개월 포워드 PER은 21.7배로 하락하였다. 참고로 패트셋 자료에 의하면 5년 평균 PER이 3.2배이고 고점은 43.4배였습니다. 주력 사업인 게임 성장 순항, 신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기반해서 중장기 실적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 향후 정부 규제 리스크 해소에 따른 중국 선두 플랫폼의 가치 부각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권유한다. 라는 게 삼성증권의 전체적인 리포트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라는 텐센트의 매입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698 홍콩달러에서 7.9% 낮춘 643 홍콩달러로 낮춘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반면 이익은 시장의 낮은 예측치를 2% 웃돌았다고 밝혔다. 2분기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과 광고 업종은 3분기 성장률이 각각 10%와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신규 게임이 부족하고 정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과 기술 및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강한 것은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수입이 견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가 2분기에 펼친 전략적 투자는 하반기에도 흑자 여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3분기 비국제 재무보고 가이드라인인 경영 프리미엄은 9%, 수입은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는 장기 전망이 밝은 것 같고 해외 게임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전체 게임 수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서비스는 현 단계에서 소득 기여도가 낮지만 양호한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위챗, 텐센트 미팅 및 텐센트 다큐먼트는 기업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블룸버그에 올라온 텐센트 관련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텐센트, 성장 후 더 많은 중국 기술 규제 강화에 대해 경고. 기사 내용은 텐센트 홀딩스 주식회사는 중국 정부가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규제 강화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최대 기업 텐센트는 2019년 초 이후 분기별 매출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광고 수익원인 에드테크 분야를 포함해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단속의 영향을 강조했다. 이 회사의 핵심 모바일 게임 사업은 시진핑이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고 부를 재분배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 단축을 하면서 냉각되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단속은 교육 온라인 상거래에서 자동차 공유에 이르기까지 중국 주식과 업종의 수조 달러의 매도에 불을 붙였다. 게임 성장세가 둔화된 후 6월 말 현재 텐센트의 매출은 1383억 위안으로 20% 증가했다. 홍콩에서 텐센트의 주가는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규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적합하게 사업을 조정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후에도 3.4% 하락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13% 하락했고 1월 최고치에서 약 45% 하락했다. 베이징으로부터의 증가하는 조사와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와의 심해지는 경쟁이 숙적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짧은 비디오 같은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텐센트 자체가 정부 조사의 타켓은 아니지만 현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강한 텐센트의 영향력은 정부 단속이 반독점, 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 보안과 온라인 콘텐츠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텐센트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텐센트는 시 주석이 부를 재분배하고 대중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라는 요구에 응답하며 자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동참했다. 수요일 늦게 동사는 사회 원조 사업에 대한 초기 지출을 150억 달러로 2배로 늘리고 새로운 투자를 의료, 교육, 농촌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기부금 등이 마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텐센트는 이번 분기에 426억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 세계 투자로 200억 위안이 증가한 데 힘입어 308억 위안의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 회사의 재무 전망에는 적어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우대세 폐지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임원들은 텐센트의 실효세율은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로빈주는 텐센트 경영진은 앞으로 서로 다른 규제 기간에 서로 다른 분야에 걸친 규제가 더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썼다. 그러나 경영진은 회사가 장기적인 전략과 수익화에 대한 방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점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 부정적인 규제 여풍은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컨센서스에 부합한 이후에도 텐센트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단속은 구조적으로 장기 성장이 더뎌지고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규제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은 그 영향을 가늠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현지 증권사인 광대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텐센트 전 분야의 견실한 성장, 그러나 감독 요인 부담. 21년도 2분기 2C 업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2B 업무의 비중은 향상되었다. 첫 번째, 게임 업무. 해외 수입 비중이 25%로 해외가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번째, 온라인 광고 부분에서 교육 부분 광고 감소 영향을 프렌즈 서클, 펑유첸, 카카오 스토리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광고에 있어서 광고주의 지속적인 확대가 교육 부분 광고 감소 영향을 상쇄해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핀테크 클라우드. 위챗 거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동영상 DAU와 시간이 증가세를 지속해 이를 통한 광고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광대증권의 이익 예측과 투자 권위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감독이나 실적에 변동이 생기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업 서비스, 게임, 짧은 동영상 등이 3대 장기 전략이다. 우리는 21년, 22년 매출을 5,744억 위안과 6,875억 위안으로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1,332억 위안과 1,69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8.5%와 27.2% 증가를 예측한다. 21년 실적에 기조하여 719 홍콩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매입 등급을 유지한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21년도 2분기 텐센트 실적에 대한 리뷰와 각 증권사들의 전망 그리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